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이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쯤 저는 이미 동경에 날아가서 스시를 먹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그레이트 게임은 이런 변이 있나 해서 변이제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친중파들은 깐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변이제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네, 좀 많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선 친중 논란은 아니고 그 저를 자꾸 험담을 하니까 이 변희재 씨가 그 저를 자꾸 검증한다 하길래 제가 한번 변희재 씨를 검증해 보려고 방송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짐원은 박사님네 사무실에 오후 3시에 가서 그 졸업 논문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그러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변희재 씨가 득달같이 방송을 찍어 올리면서 제가 도망갈 수 없게 테러를 차단하려고 온갖 그 어떤 궁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저 월요일 안 갑니다. 야구르지요. 안 가요. 저 그때쯤에 일본에서 스시 먹고 있을 거예요. 저 좀 더 일본에 오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왔던 저쪽 팬들은 결론 제가 내줬으니까 가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목은 이런 변이 있나 라는 것으로 해서 변희재 씨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9월 21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오후 2시, 그 다음에 22일 일요일 오후 3시에 그 범알타이 공동역사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 제6부 비교 언어를 통해 본 한민족의 북방기원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어떻게 북방민족의 언어와 매우 유사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 한국어는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부를 하다 느낀 게 몽골어는 전라도 말이랑 비슷하고요. 함경도랑도 뭐 무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투르크 계통의 언어가 경상도 쪽이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막 서로 섞여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것들을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명, 지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이 어느 언어 계통에 그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유추 해석하면서 고구려백제 신라의 그 삼국의 그 민족이 서로 다르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가설을 기반으로 강의를 하게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가짜뉴스 유포자 변이희재 반중 집회 취소 공고. 제 그 창원에서 제가 강의했잖아요. 그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제가 강의를 그 집회를, 반중 콘서트를 취소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 취소한 걸 가지고 또 말이 많아요. 하여튼 뭔가 말만 하면은 다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고 거짓말을 하는데, 자, 요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토요일에 비가 올 것 같다며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본 출장을 잡습니까? 무슨 일본이 강북에서 강남 넘어가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본까지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가까워. 그리고 우리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네들처럼. 자, 이러한 그립 이유가 뭐예요? 비꼬는 거거든, 비꼬는 거. 너 왜 집회한다고 하니까 안 해. 그리고 왜 일본에 놀러 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잘 안 볼까봐 제가 이렇게 다시 크게 써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게 그때 당시의 방송이에요. 제가 9월 7일 반중 콘서트 취소라고 해서 제가 미리 5일 뒤에 있을 반중 콘서트를 취소해버린 겁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이게 녹화 방송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면 모레죠. 모레 있을 그 집회인데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왜? 태풍이 온다니까. 태풍이 온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지. 진행할까 말까 해서 고민한 결과 어떻게 하기로 했다? 취소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 문자도 메시지도 오고 신문 보니까 지금 다 그 외부 행사를 다 취소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취소한 거는 굉장히 옳은 결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딴지를 거네. 보세요. 뉴스에 나오잖아. 요즘 변희재 씨가 하루에 40개에서 50개씩 그 타블렛 무슨 검사단인가 뭔가 이런 거 거기다 글을 올리다 보니까 그 뉴스를 안 보나 봅니다. 이게 뉴스에 다 나와요. 그쵸? 자, 이렇게 뉴스에 나온다고. 그래서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다 해서 쭉 나와서 맨 밑에 보면은
태풍 강도는 중심 부근의 10분 평균 최대 풍속에 따라 초속 약 17에서 25m, 중간은 25에서 33, 강은 33에서 44, 매우 강은 44m 이상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강풍이 부는 태풍이 옵니다. 근데 내가 왜 반중 콘서트를 강행해야 되죠? 위험하잖아. 어? 그러니까 취소했어. 뉴스 좀 보세요. 우리 전화 안정권 대표한테 악플을 달 시간에 뉴스 좀 보세요. 그리고 잠 좀 푹 자시고. 자, 이렇게 9월 7일 날 군산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9월 8일이면은 청진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9월 7일서부터 아침 사이에 태풍이 군산서부터 해가지고 서울을 통과되니까 저희가 집회를 저녁에 하잖아요. 그러면 태풍의 한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위험한 행사를 제가 왜 합니까? 안전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의재 씨는 이럴 때도 20명, 30명 모아놓고 친대만 반중 집회 할 건가? 하세요. 그건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뭐 그 정도 인원이면 안전할지도 몰라. 우리는 10,000명이 오거든.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을 같이 가오. 어? 우리는 10,000명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안 돼요. 배인재 씨가 하는 대만 지지 반중 집회는 20명, 30명이잖아. 그거 하다가 바로 동안 면세점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도를 잘 보세요. 일본 어때요? 태풍이 지나가는 코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악플을 달기 전에 항상 공부를 하라. 일본은 날씨가 하래입니다. 일본 말로 하래는 날씨가 맑음이란 소리예요. 뭐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일본 말도 할 줄 알겠지 뭐. 그쵸? 요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선족 팬분께서 또 제보를 줬어요. 저는 반중 집회를 하는데 조선족 분들도 제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팬인 조선족 분들은 한국인으로서 국적 기하를 해서 자신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조선족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공안인데 한국에 침투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국의 영주권 국적 취득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대한민국, 그러니까 중국이 싫어서, 중국 공산당이 싫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은 제 팬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러한 제보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느냐? 안녕하세요, 김정민 박사님. 저는 조선족이고요. 사진으로 제보합니다. 이 조선족 집회 내용 및 이 원인은 탈북자 한송희 씨가 유튜브에서 조선족 비하 발언에 관해 대외적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중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회 지점도 동아 5번 출구네요. 물론 저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6번 출구잖아요. 여기 5번 출구 바로 근처예요.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유튜브 우파 싸움 보면 안타깝고 친구와는 개인간들을 보면 싸그리 잡아서 처형해버리고 싶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친중 성향 완전 공산당 빨갱이들이 동북공정하는 것 보고, 그리고 한국 기업 내 스파이들 진짜 짱개들은 뒤져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친중놈들 조져주세요. 저의 작은 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선족들이 우리가 집회하는 근처에서 이렇게 친중 집회를 한다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가 취소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구글에 들어가셔서 김정민 늑대 티셔츠라고 치면은 저희가 하는 국익 늑대 말고 다른 늑대 모양의 티셔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만드는 회사 대표이사가 중국인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저번 주 토요일 날 안정권 대표가 청와대에서 조국 관련된 비판 집회를 했을 때 동아면세점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저쪽 어디야? 좌파들이 와서 우리가 반중 집회한 줄 알고 시비 걸어서 약간 패싸움까지는 안 났지만 좀 크게 몸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콩 사람들이 저기 용산역 쪽에서 반중 집회를 했는데, 용산 집회에서 반중 집회를 하던 홍콩 시비대 한 4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국익 늑대 티 혹은 모자를 쓴 중국인들이 와서 홍콩인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명이 있는 대규모의 우리 반중 콘서트에 태풍,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는 이런 친중
조선적 지폐,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인인데 우리로 위장을 해서 막 주변 시민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봐 저희가 중지한 겁니다.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왜? 거기에 와 계신 그 시위하시는 분들을 폭도로 몰아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를 극우 무장폭력단체로 오명을 씌우고 누명을 씌울 가능성이 매우 짙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 정보를 접수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제가 왜 가느냐? 여기 이게 써 있지 않습니까? 9월 7일 신주쿠 데모 주고쿠 교산도카라 홍콩어 지유오 마모레 이렇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9월 7일 신주쿠에서 반중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을 규탄하는 집회가 있는 겁니다. 이 공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는 겁니다. 9월 7일 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고 일본으로 떠난 겁니다. 몰랐죠, 이런 거. 아유, 서울대인데 일본어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응? 이런 거 좀 알면 가지. 여기서도 대만 지지하는 이런 거 이렇게 뭐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 조금 끊긴 영상 보세요. 대만 독립도 지지하거든요. 그 30명 모아놓고 동아메시지만 해서 하지 말고 일본도 가세요. 일본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것 같더구만. 그렇죠? 우린 이렇게 정보를 다 입수해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티벳 국기 보이죠? 네, 저희가 깃발도 준비했습니다. 티벳 독립국가의 깃발과 신장 위구르 자치주, 원래 정식 명칭은 동투르키스탄이에요. 국기도 가지고 갑니다. 준비 다 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반중이지. 이 정도의 집회를 하게 되면은 중국 자체의 입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뭐 보니까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대, 홍콩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전 모르겠어요. 바로 체포될 텐데. 미국인 기자도 체포되잖아. 한국인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지 난 정말 신기합니다. 와, 놀라워. 진짜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또 가짜뉴스 유포자 변희재 논문 등록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만원 박사님 사무실에 가서 그 논문 관련된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변이희재 씨가 함정을 파놓고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안 갑니다. 저 월요일 날 일본에 있을 거고 스시 먹을 거예요. 자,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잠깐 뭘 좀 보여줄게요. 없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할게요. 그 평창에서 강연한 게 있는데 그거 뻥이라고 또 거짓말하대. 야, 미치겠어. 나 서류가 어디 있을 텐데. 저기 있나 보다. 요건가? 여기 있네. 아이고. 어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 미디어워치랑 같이 공주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그 진화TV라든가 전략 등등등 왜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 자, 보세요. 제가 평창에서 그때 양복 입고 찍은 거 있잖아. 요거 보여, 이거? 잘 보인다. 보이죠? 통일경제정책 워크숍. 보여요? 그렇지. 미중 충돌 시대 한국의 국가 전략 어디로 가나? 일시, 장소, 주체, 후원 나오죠? 이걸 자기네들이 제보해봤는데 아니라는 거냐? 나 진짜 얘네들 거짓말하는 걸 보면 난 미치겠어, 진짜. 말끝마다 거짓말이에요. 말끝마다 거짓말. 자, 보세요. 여기 만찬과 특별 세션 해갖고 19시 30분 특별기획 그레이트 게임 역사에서 배운다 특강 김정민 박사 국제전략연구소장 나오잖아. 그거 이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쭉 위에 보면은 14시에서 16시 10분까지 이충문 박사님. 미중 패권 정쟁과 중국의 내구력. 그렇죠? 나 발표했다니까?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지?
이거 진짜 이게 이쪽 그쪽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자꾸 허위 사실 퍼뜨리면 안 돼요. 물론 이거 다 그 영상들 전부 다 제가 다 녹취하고 다 따놨습니다. 자 하잖아. 이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저를 까는 게 사실이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미우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항상 사실만 얘기하는데 요게 제가 그때 발표했던 PPT예요. 그쵸? 요거 제 거예요, 제 거. 네. 들어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저희 녹화방송이에요, 녹화방송. 편안하게 오십시오. 아, 저희가 이제 내일 일본을 가니까, 예, 좀 이따, 예,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출국 준비를. 자, 그래서 이거 봐요. 사실이죠? 이런 거 계속 거짓말 하잖아, 얘네들. 아, 나 미치겠어, 진짜. 모든 방송이 다 거짓말이야. 도대체 사실을 얘기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이제 논문 등록부터 얘기할까요? 이 가짜뉴스 유포자 변 이희재, 이제 두 번째 거짓말. 자, 논문 등록. 자, 이거 보십시오. 변 이희재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외국 박사 학위 취득자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고 의무, 김정민은 아웃 해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써있냐? 외국 가짜 박사 잡기 위해 교육부가 만든 훈령입니다.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박사 타이틀 쓰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김정민은 아웃. 논문 조작해 들어와도 국내에서 박사로 활동하는 건 영구 금지된 상태입니다. 연구 되게 좋아하네. 어? 연구? 연구 없다. 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사람 뭐야, 미학과잖아. 법학과 아니잖아, 이 사람. 왜 근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근데 물론 거기에 근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제3조 신고기간 해가지고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학위를 받고 귀국한 날, 귀국 후에 박사 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규정에 벗어나면 아웃, 연구 금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일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한국연구재단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 그 한국연구재단이죠. 입국한 지 6개월 안에 그 박사 학위를 신고하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나고 나서 해도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고. 네, 그래서 규정은 그렇게 돼 있긴 한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네네. 아, 6개월 지나서 이제 자기가 이게 제출을 해야 될 때 신고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아, 저는 이게 혹시라도 내 힘들게 박사학위 땄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 어디 뭐 취직이라든지 그걸 제출해야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 불필요해서 신고를 안 했는데 그걸로 신고를 못 하는가 싶어가지고. 아, 아니죠. 그 점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 6개월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네. 아, 근데 변호사애가 그건 잘못 생각했나 보네. 야, 너 6개월 안에 신고 안 하면 이제 한국에서 박사 학위로 취직 못해 이래버리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네요. 네네. 예, 제 친구가 엑스맨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 예. 끝났어요? 네. 어때요? 아니, 담당자가 아니랬는데, 아니, 미학과 출신이 왜 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 서울대 미학과를 나오면은 모든 게 명령이 가능한가 봅니다. 제가 좀 이따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 텐데, 아니, 담당자가 괜찮대잖아. 왜 그래요? 연구금지 아니랍니다. 저는 나중에 논문 등록을요, 10년, 20년 뒤에 해도 돼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쵸? 내 말이 맞다니까. 왜 자꾸 그래? 법을 좀 제대로 알란 말이야. 법도 있고 관례도 있잖아.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만든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에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괜찮다니까. 저희 국제전략연구소는 그 변 이희재 씨가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야구르죠? 자, 그래서 변의 변. 한국에 입국한 지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연구재단에 등록을 못해서 박사 활동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 담당자도 뭐라 그럽니까? 거의 대부분의 박사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등록을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사를 졸업하고서 100% 등록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렇죠?
궁금하면은 여기다 전화 거세요. 한국연구재단 전화번호 02-3460-5761 02-3460-5761 예? 전화 주세요. 전화. 그렇다고 폭주하지 말고 변이 이희재만 대표로 전화 걸란 말이야. 아니면 강수산이나 전략이나 진화나 또 개떼같이 또 전화 걸면 그 사람들 피곤해서 전화 끊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몽골에서도 그 짓을 했더구만. 그리고 이제 또 가짜뉴스 유포자 변이희재 제3탄 말 바꾸기. 이 변이희재 씨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말 바꾸기. 항상 조원진은 간첩이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조원진 의원을 비호하고 막 끼안고 막 난리가 났죠. 막 그러질 않나. 그리고 손석희는 타블렛 PC를 조작했다고 얘기하다 갑자기 어느 순간 손석희는 타블렛 PC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나. 말이 항상 바뀌어요, 이 사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과연 이 변이희재 씨를 만나서 제 논문을 검증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또 나중에 다 검증해 놓고서 말 바뀌면 어떡해? 그게 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 그냥 제가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 말을 바꿔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진짜로 제 논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말을 이미 바꿨어요. 보세요. 이게 언제냐? 2019년 5월 26일 깜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땐가? 그럴 거예요. 저는 김정민 박사에게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주옥과 같은 문장이죠. 굉장히 겸손해요. 저는 김정민 박사의 카자흐스탄, 몽골, 단군조선 등 상구사 관련 강의를 다 찾아봤고 공감하는 바가 있어 제가 직접 면담을 요청해서 아마도 2017년 9월경 만났을 겁니다. 네, 그때 만났어요. 거기서 김정민 박사가 태극기 집회 참여자 내에 친중 인사들 많을 텐데 어떠냐고 물어봐서 저는 태극기 집회는 사실상 성조기 집회인데 친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본인도 시인하죠? 반중을 제가 먼저 했어요. 변희재 씨는 나중에 했습니다. 그렇죠? 저때 내용이 뭐냐? 변희재 씨가 저한테 애국당 가입하라고 얘기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다고. 거기는 친중 집단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싫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변희재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변희재 씨가 요즘 뭐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반중의 원조는 자기라며. 근데 여기 자기가 쓴 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네. 내가 먼저 얘기한 걸로 나오네. 그렇죠? 여기서 또 말이 또 바뀌어. 이게 변희재 씨는 말이 항상 이래요. 그렇죠? 그 뒤 우여곡절 끝에 김정민 박사에게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미리 챙겨보지 못한 점을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저거 제가 예전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 문자 보내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깜빵 갔어요. 아, 학교 갔다고 얘기할게요. 학교. 오늘 산행 중 나온 이야기는 이거는 그 나오고 나서 이게 그 썰방하고 요 뉴스 가는 방송에도 나와요. 그 대구에 가서 산행했잖아요. 등산. 그다음 노래방 갔던 사건 나오는 거 있죠? 그 노래방 갔다 빤스런 사건. 그 제보 들었다는 거. 그때 이야기예요. 산행 중 나온 이야기는 그러니까 강수산 TV 거기서 찍으면서 제 논문에 대해서 약간 까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한 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독자들이 주로 댓글, 일베 이런 곳에서 김정민 박사의 학위 관련 무성한 루머들을 이야기하니까 저는 김정민 박사 본인으로부터 영상이든 직접이든 학위 관련 내용 들어본 적도 없고 어차피 실력사회에서 학위가 별로 중요할 것도 없는데 음해성 루머가 돌연 바로바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야 이거? 학위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네? 지금은 근데 학위 검증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변이희재 씨? 어? 가로세로와 김정민 박사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 산행에서의 대화가 제가 가로세로 측의 편에서 김정민 박사를 조롱한 게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벌써 이 문장에서만도 벌써 거짓말이 나오죠? 첫째, 반중은 변희재가 원조가 아니다. 그쵸? 제가 먼저 얘기 꺼냈다는 거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러한 이 우파 활동하는 데서 학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학위를 검증하려고 그러죠. 우파 감별사 하겠다 그러잖아요. 벌써 말이 두 개가 변했죠? 그리고 가로세로와 갈등인데 자기는 그쪽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요즘 가로세로랑 한 편이죠. 세 개의 거짓말이 이 안에 다 들어있네.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이렇게. 또 이런 또 주옥 같은 문장도 썼습니다. 제가 산행 중 이야기했던 게 아까 얘기했죠. 대구에서 노래방 갔다 빤스런 했던 그때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라는 거였는데 수료증 학위증 보여주는 영상이 있군요. 카자흐스탄의 대학에서 석사, 몽골 국립대에서 박사, 이 정도면 학위 논란은 종결지어도 됩니다. 라고 지가 얘기했네.
지가 얘기했네. 왜냐하면 김 박사가 국내에서 카자흐와 몽골과 관련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 학위가 하버드나 예일과 같이 수시로 학위 조작 논란이 터지는 것도 아니니 일반적 상식으로 받아들여주는 게 맞죠. 애초에 제가 김정민 박사 강연을 들은 게 학위 때문에 들은 것도 아니고요. 저의 이 의견을 김정민 박사에게 직접 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했습니다. 잠깐 또 갔다 와야겠네. 바빠요, 바빠. 그래서 변이희재 씨가 저기께 직접 의견을 전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진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 볼까요? 어디 보자. 박사님, 학위 관련 공개적으로 정확히 설명하셨군요. 논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보세요. 제 학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해놓고서 지금 왜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죠? 말 또 변했죠? 예, 변희재 씨 입장 바꿨어요. 자, 보십시오. 아수라 김정민 박사 학위에 대해 확신이 없다. 이거는 아수라가 술 먹으면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이걸 갑자기 왜 진담으로 받아들이나? 갑자기 2019년 8월 7일서부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변이에요, 변. 변이. 성이 변이잖아, 변이. 예,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냥 김정민과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자일 뿐이고 김정민이 박사학위 있는지 여부 확신이 없다고 떠들었나 보군요. 한마디로 이들은 진실 정의와 관계없는 사적 이익 패거리들 뿐입니다. 다시는 이들의 입에서 보수니 우파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2분부터입니다. 조덕재 TV. 하필이면 그것도 조덕재 TV야. 야, 미쳐버린다. 조덕재 TV가 이때 당시에 언제 만들어진 TV에 이거? 응? 그쵸? 3개월 전인가? 조덕재 TV 어디 한번 검색해보자. 조덕재 TV. 조덕재 TV 가서 보자. 채널 정보. 정보. 2018년 9월 27일 날 가입한 걸로 나오네? 1년 전인데 이게 그 영상이 구독자가 얼마 안 됩니다. 인제 10,000명인데 이게 2019년 8월 7일에는 구독자 수가 한 2,000명인가? 얼마 안 됐어요. 조회수도 100명 이렇게밖에 남짓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이희재 씨가 이 일반인이 거의 보지도 않는 아주 희귀한 영상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몰라도 찾아서 이 영상을 근거로 해서 갑자기 제 학위는 가짜라고 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분명히 나한테 변이희재 씨는 나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사님 학위 관련 공개적으로 정확히 설명하셨군요. 논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라고 나한테 문자까지 보냈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라고 해서 올린 그 블로그가 어딨냐? 여기 앞쪽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그렇지, 이겁니다. 김정민 박사 석사 학위 공개적으로 설명했네요. 이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5월 31일이에요. 5월 31일까지 그렇게 해서 학위 문제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자기 블로그에까지 친히 올려놓고 나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8월 7일날 말을 바꿔요. 왜 그래? 2달 만에 바꿉니다. 예? 진짜 변이 능력이 있어요. 변이 능력. 진짜 성씨를 따라갑니다. 변이희재 씨는 변이를 했어요. 의견이.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논란이 뭐냐면 이게 제 졸업장이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이거 제 졸업장이다. 또 이거 갖고 말이 많아요. 그림이 다르다, 형식이 다르다 하는데 그것도 뻥입니다. 왠지 아세요? 단과 대학별로 졸업장의 양식이 대동소이하게 달라요. 그리고 또 뭘 시비를 거느냐? 아니 몽골 국립대학인데 왜 졸업장이 영어로 써있냐예요. 보세요. 몽골어도 있습니다. 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몽골 울스. 그러니까 몽골 민족. 몽골 울신 이흐소르골. 몽골 민족 대학. 독토린 디플롬. 박사 학위. 있잖아.
F20175198 몽골말로 써있네. 있잖아. 어? 다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직접 오면 볼 수 있다. 근데 왜 안 보고 자꾸 그렇게 인터넷에서 거짓말을 할까, 이 사람들은? 에?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 이게 졸업장이 있는데 전산 등록이 안 돼 있어갖고 좀 문제가 있다. 어? 그러니까 이건 직접 와서 검토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된다. 근데 그래 뭐 했죠? 아, 안 들려 그랬잖아요. 안 들려. 나는 무조건 등록된 번호를 보면 돼. 그 번호만 보면은 모든 게 확인돼. 안 들려.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직접 가서 봐야 된다. 그때 뭐라고 했죠? 아, 안 들려. 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불사 등록이 돼버렸네요. 이렇게. 등록이 됐어. 이게 빨간색으로 친 부분. 여기 김정민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디플롬 도갈. 이게 뭐야 그러면은 학위 번호라는 거죠. 학위 번호 F20175198 여기 써 있잖아요. 언론 울신 할일차 국제관계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어? 여기 다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 이렇게 인터넷 그 몽골 국립대학교의 졸업 명단 그 홈페이지에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했잖아요. 등록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야 한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덕토린 소르갈트, 그러니까 박사학위 턱서치드, 그러니까 졸업 2017년에 졸업한 박사학위자 써 있잖아요. 졸업이라고 써 있잖아. 졸업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저는 한 달 전 김정민이 이상한 졸업자 명단 내놓을 거란 점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실제 그 서류도 봤어요. 무슨 가정집에서 프린트로 뽑은 수준의 저런 이상한 종이 쪼가리 가져오지 말고 한국에서 박사 호칭 쓰려면 한국연구재단에 정식 등록하여 심사받고 정식으로 독창적인 연구를 한 증거인 논문을 공개하라.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말 변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때는 분명히 그 몽골 국립대학에 논문이 등록이 안 돼 있다. 아니, 졸업자 명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짜라고 했어. 이제 명단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연구제대 등록 안 됐으니까 가짜래. 말 또 바뀌었네. 한두 번 말을 바꾸는 게 아니야. 그쵸? 말 또 바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래요. 김정민 출입자 명단은 박사학위 결정자 명단이 아니다. 졸업자 명단은. 박사학위 결정자들은 결정일로 개별적으로 표기한다. 와, 미쳐버리겠네, 이 사람. 이제는 이렇게 졸업했다고 몽골 국립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이 뭐 가정집 종이 쪼가리 같은 거 믿지 않겠다는 거야. 아니, 몽골 국립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라니까. 홈페이지에. 아니, 공식 홈페이지도 공신을 안 해?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죠? 박사학위 결정자들은 결정일을 개별적으로 표기한다. 어우, 아름다운 말이네. 자,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졸업하는 날을 개별적으로 한다. 근데 일단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보세요. 제 졸업장하고 여기 졸업장 논문 번호 같죠? 그 학위 번호가 2017년 5198 똑같죠? 똑같은 걸로 나오죠. 자, 요 왼쪽 게 강수산이가 막 난리치고 제가 박사학위 가짜로 고소하던 그 시점에 날라온 공문입니다. 자, 여기도 있죠. 공문, 몽골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다 갖고 있다니까 나는.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그래서 나머지는 저기 써 있죠? 왼쪽 거 영어로 써 있으니까 설마 못 읽는 건 절대 아니겠죠? 예. 빨간색으로 친 걸 볼까요? 닥터리얼 디플로마. 김정민의 박사학위. 그쵸? 그리고 중간에 뭐나가 있어요. 김정민 has completed the required course. 이게 뭐예요? 그 박사학위를 하기 전에 들어야 될 학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이수했다고 해놨잖아요. has completed. 그쵸?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냐. 그쵸? and awarded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그쵸? 2017년 6월 6일 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라고 써 있네. 공문이 왔네. 이 F20175198 여기 전화번호 써 있죠? 전화번호. 전화하세요. 그 변희재 씨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몽골말 박사 수준으로 하는 사람 40만 원 들여서 한다며. 저 그날 안 가거든요.
그 사람 시켜서 이거 40만 원 돈 내야 된다며. 이왕 돈 지불할 거면 여기 전화번호 적혀 있잖아. 요 사람한테 전화 거세요. 이름이 에르데네 치맥이라는 사람이네요. 치맥. 갑자기 치킨과 맥주가 존나 땡기네요. 에? 이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그쵸? 전화해.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언론인이 뭐 할 거야? 확실히 하게 해야지. 여기 또 오른쪽에도 또 서류가 또 있죠. 예? 이게 뭐야? 독트린즈렉 이게 뭐냐면 박사학위 그다음 디플롬 올고토해. 그러니까 박사학위 그 디플로마 그 등록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름들. 요 중에 김정민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김정민. 그쵸? 여기 보시면 이 6명이 등록이 안 됐다가 추가로 등록이 된 사람입니다. F20175198 김정민. 그쵸? 오, 예. 어떻게 됐지? 그리고 아까 변이희 제가 말했던 게 뭐예요? 여기 박사학위 결정자들은 결정일을 개별적으로 표기한다. 개별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주옥 같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6명은 등록이 안 됐었어요. 이제 등록된 거예요. 그 변이희재 씨가 얘기하는 가정집 프린터로 나왔다는 그 이상한 서류. 거기에 제 이름 나오죠? 그게 예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서류로 추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6명이 등록이 안 됐다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졸업했다라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 써 있느냐? 여기 디세르타치 발음 책임 멋져요. 저 몽골 발음 존나 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설테이션이니까 뭐냐? 논문 심사 같은 거거든요. 박사학위 함갈슨 어그너 해가지고 이거 뭐래? 논문 심사일? 영어로 디펜스라고 하는데 논문 심사하는 거. 논문 심사일이에요. 2017년 4월 3일 날 저는 했습니다. 날짜가 어때요? 다 다르죠? 날짜 다르잖아. 논문 심사일 다 다르잖아. 그쵸? 논문 심사일 다르고 졸업했잖아요. 즉 뭐다? 박사학위 결정자 명단 있죠? 여기 존재하지요. 그리고 박사학위 결정일은 개별적으로 표기됐죠. 뭐가 문제 있어? 변이희재 씨 또 거짓말했죠. 계속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증명을 하면은 또 말을 딴 거를 해요. 말을 또 딴 거해. 아니야, 또 딴 거 해야 돼. 이런 식이야. 이 사람은 제 논문의 진위를 검증하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딴지 거는 겁니다. 딴지 거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자, 요게 바로 그 원본 서류가 아니지. 복사한 서류예요, 아까. 내가 여기다 선을 그어놓은 거는 여기 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밑에. 요 맨 밑에. 영상에 나와, 영상에. 요게 그래서 원본 서류는 몽골 국립대학교고 저는 카피란 겁니다. 왜? 얘네들이 서류를 자주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몽골 국립대학교에 이거를 가신 분 중에 직접 저를 검증하겠다고 어떤 분이 촬영한 거예요. 혹시 알아요? 제가 거짓말할지? 제가 거짓말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영상을 찍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도서관에서 지금 찾아가지고 김민정 박사의 논문이 검색이 돼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밑으로 가야지 되는데. 자. 여기 아직 좀 밑으로 더 내려와야지 그게 서류 김민정 박사 자. 서류가 나오는 거죠. 돼. 다락 돼. 그거 미치고 있는 거 치더라. 우리 자기도 좀 써잖아. 아무 소리. 좀 가장 아래 네. 아래에 있는 미치고 있는 거 치고. компьютер дээр хамгийн доотлыг нь харуулдаг байгаа чи.
다시는. 저거 맨매 아래. 저 넘어갔다. 저건 또 이런 거 많다 좀 쓰고. 하나 컴퓨터 들어가면 내가 살았을 거다. 어디 인터넷 사이트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그럼 나중에 좀 대화 이름. 돌려서 맨 밑에 있는 지금 김민정 박사의 김민정이 여기 나와 있고 6번째. 번호가 이거네. 여기서 지금 조정을 해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냐 정확하게? нөгөө нэг ягаад болохгүй шалтгаан нь юу байсан бол 넘버가 뭐가 잘못된 것이 뭐죠? 그 학위증의 넘버랑 잘못된 게 одоо номернаас зөрүүнээс болов юунаас болов гэдэг чинь тэр нэг авчирсан 혹시 여기 있는 넘버를 말하는 건가? тэн дээр байгаа номерны буруу зөрүү байв гэнэ. 이거는 번호가 2017 518 98. 아까 거기도 어떻게 됐었어요? 똑같지 않아요? 조금 떴다가 다시 또 찍자고 할 때 찍읍시다. 자, 어떻습니까? 그쵸? 요 서류. 이 서류예요, 이 서류. 이것도 가짜라고 막 우기려 그러지 또. 이거 내가 복사해 줄 테니까 몽골 직접 가세요. 아니, 검증을 하려면은 정확히 검증해야 될 거 아니야. 말 자꾸 바꾸지 말고. 이런 거 검증하면 되잖아. 여기 전화번호도 나와요, 전화번호. 전화 거세요. 전화 걸어, 여기다가. 이거 확인하면 되잖아. 왜 안 해? 나 참 진짜 희한하네. 내가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난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가짜 박사라고 소문을 퍼뜨렸죠? 이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이거는 내가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다 고소할 거예요. 이거 퍼뜨린 사람들 한두 명 아니죠, 이쪽에. 자, 보세요. 이거는 그쪽 미디어워치 쪽의 팬인 것 같아요. 김정민 박사 학위 논란에 대한 강수상 기자의 오류 해가지고 어딨냐. 학위 논란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오프라인으로 확인한다. 김정민 박사는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니 오프라인으로 확인하자고 주장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못 기다리겠다고 막 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직접 가서 보면 돼.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 부분에서 확인할 부분은 과연 2년이나 지난 박사 학위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있는가이겠죠.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김정민 박사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말로는 여러 번 했잖아. 말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저를 제외하고도 몽골 사람 5명도 등록이 안 됐어. 그쵸?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류 봤지? 아까 요거 서류.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몽골인 5명도 등록이 안 된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2017년 졸업자예요. 2017년 3월 31일도 있네. 나보다 4일 전에 먼저 졸업한 사람도 2년 동안 등록이 안 된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쵸? 내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 어쨌건 근데 제시하지 않았대지만 이제는 제가 제시한 거예요. 그쵸? 왜?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서 확인할 부분은 됐고 어쨌건 첫 번째 방법인 온라인 확인은 사실이든 아니든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죠. 김정민 박사는 비행기값 및 3일간 체류비 해서 총 5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 강수상 기자에게 갔다 오라고 했죠. 김 박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신이 인증하면 조작 논란에 휘말릴 게 뻔하니 가장 확실한 인증 방법으로 안티들이 직접 갔다 오길 기다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수상 기자는 오프라인은 믿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죠. 그럴까요? 오프라인으론 박사 학위가 논문 입증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 오히려 오프라인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온라인이 더 쉽고? 절대 아니죠.
온라인 학위 검증 시스템이 대중적으로 활성화된 지 3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거 한국이에요. 인류가 대학을 세운 2000년 동안 오프라인으로 확인해왔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더구나 여기 후진국인데. 그럼 강 기자는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아마도 강수상 기자는 몽골어와 몽골 대학 시스템을 모르니 제대로 검증을 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보다 것이 보다 합리적인 생각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통역관 붙여준다고 했잖아. 통역관 붙여주겠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리고 그 40만 원 주면 그 하는 그 몽골어 페라페라 하는 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붙여주면 되잖아. 강 기자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몽골어를 할 줄 아는 기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럼 강수상 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 기자는 몽골어가 가능한 기자 또는 통역가와 함께 갔다 올 돈을 김정민 박사에게 추가로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깟 몽골어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변 대표가 그렇게 석방하자마자 태블릿을 위해 안정권 대표와 김정민 박사에게 연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강수상 기자는 왜 이간질을 시키지 못해 안달입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변희재 대표를 염려해서 그런 건가요? 자중합시다. 강수상 기자가 그동안 변 대표와 태블릿 PC를 위해 노력한 건 카페 회원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간 혹은 뒤늦게 시작한 수많은 우파 유튜버보다 영향력이 뒤처졌음을 보고 강수상 기자가 좀 더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을 키워 김 박사 옆에 안 대표가 있듯이 변 대표 옆에 강수상 기자가 든든한 우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강수상 TV를 꾸준히 시청한 구독자로서 또한 변희재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미디어워치 독자로서 미안한 독설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 구독 취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이 사람은 말을 바꿔요. 그렇죠? 박사학위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말을 벌써 여러 번 바꿨어요. 그렇죠? 내가 뭐 하나를 증명하면 또 말을 또 피해. 또 증명하면 또 말을 피해.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죠. 이 사람은 검증하는 게 애초에 관심이 없다니까. 이 사람은 검증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서 나를 가짜로 만들려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게 계속 실패해온 거야. 왜? 다 있잖아. 내가 이런 거를 준비하려고 내가 7년인가 8년인가를 박사학위를 했는데 돈 주면 되는 대학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후진국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전 졸업이 늦어졌다니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또 가짜뉴스 유포자 변이희재의 오만한 태도 제 4탄입니다. 얼마나 오만한지를 보자고요. 이 서울대 망신이야. 서울대 망신. 볼까요? 김승아의 동생이 김정민? 저는 이건 별로 관심을 못 기울였는데 김정민의 본명이 정확히 김승아, 그의 동생이 김정민. 고로 73년생도 아니고 68년생이고 연대 원주도 아니고 ROTC도 아니다. 전략 형제 이렇게 다 확인했다는군요. 자기 동생의 신분과 이름을 도용하는 인물. 이러면 이건 안정권은 물론 구리타 유리보다 한 수 더 뜨는 인물이네요. 억지로 서로 경쟁시키자면 셋 중 그나마 안정권이 가장 정상적인 인물이네요.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세요. 아, 요거는 제가 일본에서 올릴게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면은 변희재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계속 거짓말하네.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쵸?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김정민이 연세대에서 지문 2차 감식 영상 올렸다는군요. 자, 모든 사항을 다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왜 변이희재의 말을 들어야 되죠? 변이희재가 이렇게 하라고 네 하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고 네 하고 이렇게 되나요? 변이희재가 그럼 변이희재 한번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 내려와 해보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네 하고 내려올까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그래. 지가 뭔데? 내가 왜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럼 변희재 씨 내가 빤스 내려보세요. 그럼 네 하고 내릴 거예요? 안 내리면 너는 여자다 그러면 내가 되나? 너 빤스 안 내렸지? 여자네? 내가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 거네. 왜? 나의 무리하지 않은 요구를 안 들었으니까. 빤스 내리는데 얼마나 육체적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간단하잖아. 그렇죠? 대한민국 중 누가 주민센터 기기 앞에서 지문 안 된다고 어리둥절 좌우 두리번거리면 도망치듯 떠납니까? 라고 했죠. 근데 변이희재도 오늘 방송 보니까 지문 등록 안 돼서 부들부들 당황하대. 왜 그랬어요? 그래 김정민 지문가시 영상 안 올립니까? 어차피 주민등록증 위반으로 여러 명이 고발장 넣은 걸로 아는데. 아, 고발했어요 저를? 누가?
아니 주민등록증 그걸 공개를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지. 그것도 이거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공개 안 했다고 고발을 한다고? 도대체 어떤 후레 자식이 그런 짓을 합니까? 변희재 씨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빤스 한번 내려보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보게. 응? 나의 이런 무리하지 않은 요구를 거절한다면 저는 변희재 씨 여자라고 생각할게요. 말이 안 되는 요구 아니야 지금. 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해야 돼? 아니 내가 무슨 대학교를 뭐 어디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경찰에 조사받기 전에 공개하면 될 텐데요.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오, 이런 건 협박 아닌가? 지만원 박사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안정건 김정민 사무실로 호출. 아따, 말 보니까 아주 명령조지요. 김정민이 지 박사에게 슬쩍 전화하여 논문 보여주겠다고 해서 지 박사님이 아예 문제 제기한 사람들까지 다 불러 유튜브로 찍어 올리자고 역제안.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에 박사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현지어 학위증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 아까 보여드렸죠. 현지어 학위증 있지요. 논문 원본 여기 있죠. 논문 원본, 성적 증명서 저기 있어요. 그 다음에 출입국 기록 증명원 뽑아놨습니다. 이와 함께 68년 김승아의 존재를 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 박사님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누가? 주어가 빠졌네. 어? 아니 변이희재가 호출해서 내가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 박사 진짜 맞습니다. 변이희재 씨 제발 검토해 주시고 제 박사기가 맞다는 거를 인정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왜 당신한테 한대? 서울대학교 미학과 주제에 그것도 학사, 서울대학교 미학과 학사가 어떻게 몽골 국립대학교 박사를 검증하겠다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미학이 무슨 미예요 그게? 미국미예요? 아름다움이에요? 만미예요? 만미면 맛집 기행하는 학과인가? 아니면 아름다움이면 뭘 하는 거야 도대체? 미술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캠퍼스에 지나다니는 아름다운 여자 몸매 확인하는 그런 미학이야? 도대체 어느 쪽이야?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렇게 오라 가라 뭐다 그러면서 지 박사님이 안정건에게도 판결문과 해양대 제적점에서 갖고 오라 했는데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도망. 야 말은 아니 이런 말을 해도 꼭 요따고를 합니다. 놀랍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죠. 내일 변희재의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하러 지만원 박사님 사무실에 논문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얘는 말끝마다 거짓말이네요. 왜냐? 지만원 박사님한테 제가 예했어요. 호출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했어요. 말을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깐다고 내가 가자라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안 갈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거 영상 올리고 나서 변이희재와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아니 제가 증명한 게 있잖아. 신촌 캠퍼스에 가서 졸업증명서, 학사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다 띄었잖아. 그러면은 저는 73년생 김정민 맞잖아. 근데 왜 이런 걸 띄었는데 그 사과를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증명이 되면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말을 돌리네? 언제 그랬나시 또 말을 돌려버려요? 이거 죽었다 깨서 사과 안 하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왜 끌려가야 되죠? 나는 할 만큼 많이 했어요. 그쵸? 정말 많이 해줬잖아. 요구대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안 갑니다. 저도 삐졌어요. 그래서 내가 서비스로 내가 변 씨한테 할 질문 하나 알려준다. 질문 내용이 뭐였냐? 이석기 지지하고 같은 편이라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만나면 지만원 박사님 사무실에서 한번 거기에 답을 해라 라고 했더니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거. 이러한 그 트위터 메시지가 떠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애국천령 그 변희재의 청춘투쟁이라고 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 변이희재 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쵸? 노사모 출신이잖아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그리고 또 어디냐?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잖아.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치적 이념, 좌파잖아요. 흐름에서 봤을 때 이석기 의원님 변희재입니다. 저는 당신 편입니다. 이 말을 한 게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앞쪽의 흐름을 본다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트위터의 메시지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 하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 저는 지 박사님에게 김정민이 저에게 그 어떤 질문, 그 어떤 자료를 요구하든 다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정민이 가져와야 할 서류는 한국연구재단 의무 접수 서류 이외에 가족증명원, 주민초본, 그 다음에 우익이라고 임명 탈락된 대학 관련 서류 등 더 늘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웃기잖아 진짜. 아니 내가 질문을 할 때 왜 서류를 준비해야 되지? 내가 진짜 나는 미디어와치에 입사할 생각이 없어요. 미디어와치 요즘 보니까 슈퍼챗도 잘 안 터지고 구독자도 별로 구독자 많으면 뭐해? 조회수도 떨어지고 후원금도 많이 줄었다면서요. 나는 짭짤해요. 여기서 먹고 살만해. 그래서 내가 지금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을 버리고 미디어와치 직원으로 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 근데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뭐 가족관계 증명서, 대학교 학위 증명서 이런 걸 내가 왜 당신에게 제출을 해야 될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내 박사학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검증할 마음이 없이 악의적으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쭉 히스토리를 보면서 느껴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월요일날 가는 거를 마음을 접은 거는 이번에 연세대학교 캠퍼스 가서 하는 그 행위를 보고서 내가 결정한 거예요. 야, 이놈들은 사람이 안 됐구나. 이거 인간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증명을 했잖아. 내가 증명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봐요. 시둥이 문제 사과했지요. 저번에 그 오상정 대표 그거 뭐 지만원 박사님 그 시스템 클럽에서 뭐 이상한 글 써 있는 거 그거 거쪽인자고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해했다고 사과하고 커뮤니티에다가 딱 글 올렸죠. 그리고 얘네들 새벽당 박결 대표 친중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바로 사과 발표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리고 박결 대표 불러가지고 방송까지 찍었죠. 나는 바로바로 수정한다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사과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초대해서 초대 손님으로 불러서 그 사람을 띄워주고 노력을 한다고. 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나는 여태까지 그런 히스토리로 왔잖아. 그쵸? 근데 왜 변이희재 씨는 증명이 될 때마다 사과는커녕 이런 식으로 나가지? 유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간호학과 아니라고 하는 거 증명됐죠? 증명되면 어떻게 되죠? 사과해야 되죠? 근데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뭐 통일기 어쩌고저쩌고? 뭐 특수요원?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도대체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인성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간성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그 어떤 서류를 제출해도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해야 되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성이 안 됐어. 자, 그러면 문제는 뭐다? 거기 가서 그 신촌에 가서 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요것도 재밌어요. 33분 30초쯤에 보세요. 그러면은 그 장면인데 이 변이희재 씨가 주민등록증을 떼는 게 안 떼가지고 당황하는 장면이에요. 지문이 인증이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당황한 장면. 그래서 여기 방송에 보면은 지문이 인증이 안 돼서 당황하셨죠? 라고 여기 땅끝 TV 그 찍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말을 해요. 예. 그 왜 지문 인증이 한 번에 안 됐어? 이것도 그러면은 변이희재가 아닌가 보네. 저한테도 그랬죠. 실리콘. 나는 실리콘을 얼굴에만 박는 줄 알았어요. 얼굴에만. 여자들 이뻐지려고. 저를 욕하는 사람 중에 이쁜 TV도 많잖아요. 이쁜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실리콘을 박은 듯한 혐의가 있는. 나는 실리콘을 얼굴이나 가슴에만 박는 줄 알았더니 난 여기다도 한 줄 몰랐어 진짜. 놀랍죠 놀라워. 그런 창의적인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근데 왜 변이희재 씨가 2번 실패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죠? 내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땐 실리콘을 박았네 뭐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변이희재 씨가 할 때는 왜 그런 말을 안 할까? 이거 완전 내로남불. 이거 완전 전형적인 좌파네. 이거 참여연대나 민변이 하는 수법하고 똑같잖아. 변이희재 씨는 전향한 게 맞습니까? 응?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했던 변희재 씨는 우파 감별사의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입증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잖아.
그래서 여기 댓글을 보니까 이래요. 별로 좋지가 않아. 쇼쇼쇼 요즘 이상한 일이 많이 있네요. 줄을 서시오. 다음 번은 유규. 씁쓸하네요. 서울대 출신들이 모두 훌륭한지 알았는데 요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빨갱이 세상에서 학력이고 검직이고 간에 빨갱이 상대로 가장 잘 싸우는 장군이 필요한 일이 6.25 같은 전쟁 나고 검증 거쳐 싸울자 가려낼 판. 크게 웃고 간다. 지 박사님 이용해서 면죄부 받을 생각 말고 법정 가서 끝장내고 학교 가면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가지가지 한다.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놈들은 남을 못 믿지. 아이고 딱한 사람들아. 지문인식 시스템 한 번에 성공하기 힘들다. 김 박사가 등등등등등. 실리콘 지문으로 주민등록 발급되는 걸 보여줘야지 바보들. 난 60대인데 초등학교 때 개명했는데 할머니가 이름이 안 좋다고 등등등. 그 김승아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체 보이려고 태블릿 재판 놔두고 이딴 거 하게 하냐고. 우파 힘 빼기 전략이노. 본인이 깐다 하건 내 마음이야. 장난하고요. 지금 시국에 뭐 등등. 변 씨가 중학교 어딜 나왔는지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93 졸업인데 94 학번이었나? 맞아. 변희재 씨 74년생이에요. 내가 73년생이고 제가 92학번이거든요. 그럼 변희재 씨는 93 학번이 돼야 돼. 94 학번이네. 재수했네. 그래서 서울대 미학과를 갔구나. 서울대는 가야겠고. 이런 데서 또 하나 밝혀지네요. 어라? 지문인식이 2번이나 실패하네? 혹시 해킹하신 거? 이건 진짜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2번이나 실패할 수가? 기계가 2번 실패하고 3번째 제대로 작동한다? 보통 기계는 그런 경우가 없죠. 이거 의심스러운데? 그쵸? 구글 주인인 것처럼 말하네. 누가 희재씨 궁금하다 했지? 응? 슈퍼챗 때문인가? 위정우파 사기꾼들을 모두 타도합시다. 등등등등. 대부분이 욕이죠? 변 이희재씨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스스로 본인의 얼굴을, 명성을 깎는 짓을 하네. 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러한 앞전에 이런 모든 행위를 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다? 나는 변 이희재 씨한테 제 논문을 검증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설령 그것이 지만원 박사님의 중재를 하더라도 저는 안 갑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시간이 좀 늦었어요. 내일 제가 일본에 도착해서 국제전화로 지만원 박사님한테 전화할 겁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안 갑니다. 라고. 이유는 금요일날 그레이트 게임을 보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왜 이희재 씨를 신뢰하지 않고 왜 내가 지만원 박사님 앞에서 논문을 공개 안 하는지. 이게 이 방송이 그 이유예요. 변 이희재는 믿을 수 없다예요. 왜? 말을 수시로 바꾸니까. 자, 그래서 변 이희재 씨는 많은 것을 어겼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될 양심과 윤리를 어겼습니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막 지르고 보자야. 그냥 막. 예? 그 좌파 언론도 하지 않는, 취재도 하지 않아. 내가 분명히 가라고 취재비까지 준다고 했는데 몽골 국립대학을 안 가. 아니 비용이 드는 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거를 사실인 양 마구마구 퍼뜨렸어요. 거짓말로. 그렇죠? 언론 기자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증명을 하질 않아. 의혹만 제기해. 의혹이 증명이 되면은 증명이 됐다는 최소한의 정정 보도라도 해야 돼요. 정정 보도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시킨 대로 했다 해서 그렇지.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그렇게 빨리 안 했어? 이런 식이야. 마치 자기가 상사인 것처럼 내가 시켰을 때 빨리 했어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아주 오만불손하기가 짝이 없죠. 그리고 변 이희재는 언론의 윤리와 양심이 없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내가 판단이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이러한 부분에서 증명을 하고 책임을 하는 거는 이제는 변 이희재 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검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이거 재판에 회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가 됐던 검사한테 제출하면 돼요. 제출. 그러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재판을 해가지고 변희재 씨가 여태까지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그 다른 유튜버들 저를 가짜 박사라고 욕했죠. 그 외 카톡에 수많은 사람들 다 이거에 재판에서 제가 사실이면은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증명 책임이 있는 것은 오직 검사 앞에서 뿐입니다. 변 이희재 씨가 아니에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한테는 이것도 변이네.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안 대표와 마찬가지로 변 이희재 씨에 대해서만은 법원을 통해서 학위를 증명할 겁니다. 그렇죠? 심한원 박사님 앞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없어요. 한때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신촌 캠퍼스에서 학위 뛰는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 사람은 인간성이 안 들먹었다라고. 형법에서 형벌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니 학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검사에게 제출할 겁니다. 변 이희재는 법원에서 확인하면 되고, 법원에서 확인 결과 제 논문이 사실이고 맞다면은 변 이희재 씨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변 이희재는 절대 우파 간별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김대중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노사모 출신이고, 그리고 이석기를 지지하는 자기 편이라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우파 간별사라고 믿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금 현재 새로 성장하는 신생 유튜버들을 마구마구 공격하잖아요. 따라서 변 이희재 씨는 나에게 등록을 요구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여기서 등록이란 건 뭐예요? 한국논문재단에 내 논문을 등록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건 내 마음이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빠져요. 그 다음에 판단력이 불분명한, 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 판단력이 불분명한 변 이희재의 검증에 응해주면 그에게 우파 간별사라는 자격을 주는 격이 된다. 아니,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우파 간별사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까? 우파 간별사가 되려면 한 번도 변한 사람이면 안 돼요. 한결같았어야 돼. 근데 변 이희재 씨는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었잖아. 손석기도 그렇고 여러 번 말 변했잖아요. 그쵸? 이런 사람에게 우파 간별사라든 중차대한 직위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안 돼. 또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젊은 우파 청년들이 변 이희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선례를 만들어줄 수도 있음. 그렇죠? 저같이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제 말 한마디에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너 국회의원 친중이지?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뺏지 못 따라. 그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구독자가 2만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런 말을 함부로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 제가 만약에 이런 변 이희재 같이 이렇게 어떤 성격이 오락가락하고 그 변덕이 죽구는 사람한테 제가 고개를 숙이고 지만원 박사님 그 중재하에 내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을 해버리게 되면은 얘는 앞으로 계속 이 짓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고 뻔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법원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큼 시간 지났어요? 지금 1시간 7분. 1시간 7분. 딱 1시간 정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저는 지금 일본에서 스시를 먹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 이희재 씨는 엄청 약 오르겠죠. 그거 40만 원 뭐 번역하는 거, 통역하는 거 돈 줘야 된다며. 이런 거나 번역시키세요. 이런 거 번역시켜.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면 40만 원 번역비는 퉁쳤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서부터는 이제는 쓰잘데기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깜도 안 되는, 왜냐면은 뭐 보니까 반중집회 할 때 30명밖에 안 오더구만. 나는 10,000명인데 이렇게 나의 상대도 안 되는 이런 뭐랄까 비인기 유튜버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인신공격에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대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가치가 없어요. 그냥 법원에서 해결합시다. 알았죠?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